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중국발 딥시크 쇼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때문에 지금 경제 얘기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한판승부도 경제를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보수 진영의 대표 경제학자이십니다. 최근 또 콜드 케이스라는 신간을 내셨어요.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인사 나눠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역시 폭설을 뚫고 네. 힘들게 오셨습니다. 산기운이 지금 느껴져요. 뛰어오셔서 열기가 느껴져야 되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시죠? 네. 아이 예. 참, 네,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예. 그 콜드 케이스 제가 책을 받았는데 책은 따끈따끈한데 제목은 콜드하네요. 네. 네. 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예, 책 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시간이 많아서요. 시간이 많아서 이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일단 우리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뭐랄까요, 예. 못 해본 경험, 선거에 떨어진 다음에 예. 굉장히 한없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정말 이 정치를 통해서 세상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그거를 아주 깊이 본질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예.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지금. 뭐 의정 활동은 못 하게 됐지만 나는 그 완전히 아무 그 완장도 없고 장식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세상에 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 결과물입니다. 그렇군요. 이전 책은 정책의 배신, 정치의 배신에 이어서 콜드 케이스, 예, 그렇죠. 경제 얘기. 이제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술술 잘 읽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읽어보시면 대한민국 현안이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앵커님도 그거를 예. 사서 보셨어요? 예, 제가 제작진이 함께 아 그래요? 준비해 주셔서. 예, 예. 저는 아유,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책의 배신 4년 전에 샀고요. 어머. 3년 전에 정치의 배신도 다 어머 읽었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오늘 들고 올래다가 예. 김웅은 사야지. 저는 안 듣고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샀습니다. 아니 돈도 많은 돈도 변호사님인데. 많은 변호사님 당근으로 100권을 사서 당근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당근에 없어요. 지금 이게 따끈따끈해서. 시간이어서. 자, 일단 지금 정치 상황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고 대통령의 타격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제 계엄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경제 불확실성은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 한국 경제 상태 현재 상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우리 길에 나가면 자영자 여러분들이 일단 장사가 안 되세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이 나가서 밥도 잘 안 사 먹고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돌이 좀 얹혀져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정치가 굉장히 잘못한 거고 특히 저희 당은 뭐 정말 송구스럽다고 저 사과를 드리고요. 예. 그런데 그 뒤에는 우리 경제가 그동안 계속 내려앉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내려앉음하고 지금 이 기간 동안의 충격하고 지금 두 개가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만 지나면 우리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낙관도 마음속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내려앉고 있었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사실 이 책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굉장히 낙관해요. 이게 지금의 상황도 순리대로 풀어갈 거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충격 속에서도 양 당이 잘한 게 없어요 지금. 근데 국민들이 묘하게 이 분위기를 다 주도해서 바꾸고 계세요. 국민들은 현명해서. 뭐 그렇죠. 예. 저는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또는 피 속에 예. 우리의 저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굉장히 힘든 역사를 살았지만 이 책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한 바는 그래도 몇 번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에너지를 집중해서 위기를 넘겼고 큰 도약을 해냈다. 예. 그걸 지금 세 번째 못한다고 우리가 단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잘 순리대로 넘기고 나면 우리 국민들이 이 저력을 발휘할 기회를 스스로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국가의 리더 역할이죠.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은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 리더 역할인데 이제 책의 서문에 한국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머리말은 되게 부정적이었어. 지금 예, 이대로 간다면. 예, 성장판이 닫히면 그 아이는 더 이상 크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닫히고 있는 성장판을 다시 열 수는 있다.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 우리가 매우 안이했고요. 우리가 지금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는 걸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별거를 하질 않았어요. 저는 뭐 제일 큰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고 보지만 우리 사회에 정치권을 비롯한 엘리트들이 각자 이렇게 좀 광만 파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광 팔았어요? 저는 뭐 그 중에 하나가 K 뭐 어쩌고라고 생각해요. K 뭐 이러면서 사실 예. 우리는 위기를 키워오고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예.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솔직하게 얘기한 리더들이 별로 없었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 여의도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가 이렇게 낙관하는 이유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들 하고 계셔서 이제는 정말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새 판을 짜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방에 계신 저는 이 세 분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시점에 하필이면 제가 선거에 떨어져서 이런 좋은 책을 또 쓰고 콜드 케이스. 이런 게 어떤 계기가 돼서 예. 다들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도 막연하게나마 생각하고 있던 거를 꼭 집어서 써줬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동 문제, 또 연금 개혁 문제, 다 이런 걸 중요한 문제 짚어주시긴 했는데 사실 노동 시장 문제 장기 미해결 과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노동 문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 노동 문제는 참 짚어야 될 문제 중 하나다. 근데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 초반에는 이 노동 개혁 문제 짚긴 했는데 구체적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준비가 부실했다고 느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들어가야 되느냐? 사실은 20대 청년들은 갈수록 취업은 어렵고 또 평생 소득도 줄어들고 있다. 근데 또 한국 노동시장은 경직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또 유연하게 해야 된다. 유연하게 하면 또 이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시장이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시그널을 받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큰 그림을. 그 전에 제가 노동개혁 얘기하러 이 왔을 자리에 때 있어요. 여기 진 교수님 앉아 계시고 여기 김성현 선생님 앉아 계시고 그때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노동개혁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지나간 시대의 대립 속에 갇혀 있는데 막 무조건 화부터 내는데 그 두 분이 그런 분이죠. 근데 이 두 분은 다른 분이에요. 이 두 분 말고 그래서 이 9세대 우리는 그렇게 화를 낼 만큼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아. 이 두 분은 아니, 유연한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개혁 그럼 굉장히 적대적으로 일단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지나간 시대의 대립 속에서 현재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좀 바보스러움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노동개혁의 목표는 시작점이 좀 나쁜 예를 들면 비정규직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저 취업했다 해도 예. 이 친구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옮겨갈 수 있어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또는 직장에서도 나보다 일 안 하고 그 굉장히 삶의 질만 추구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예.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장이 좋은 거 아닐까요? 했을 때 두 분이 다 맞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죠, 김홍 선생님. 아유 그거야. 우리가 다 동의를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만드는 그러니까 노동개혁의 목적이 그거라면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노동 유연성이라는 노동 게 유연성. 겁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사용자가 겁이 안 나야 돼요. 서로 겁이 안 나야 돼요. 예.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고 내가 여기랑 매칭이 안 돼서 그만두게 되면 다른 데 또 좋은 기회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용자도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뽑는다고 해도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서 절대 구조조정을 못해서 죽을 때까지 끌고 망할 때까지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두려움도 없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이게 좀 돌고 예. 플러스 노동의 문제는 전체 경제 문제예요. 경제가 우당탕탕 쿵쾅쿵쾅 그러고 돌아가야 돼요. 예. 그래야지 전체가 돌아가야지 노동시장도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이게 두 개가 같이 얽혀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시 우당탕탕 쿵쾅쿵쾅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왜 미리 만들지 못한다고 단정하고 슬퍼하냐. 왜 미리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의대만 가냐. 의대. 그렇죠. 다 의대만 가는데. 그러니까 우당탕탕 쿵쾅쿵쾅하고 가장 거리가 먼 게 사실 의대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년이 오랫동안 정년에 은퇴하지 않고 의사 선생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적당한 명예와 소득이 적당한 소득. 보장이 되고. 정년이 늦고. 예. 그건 굉장한 안정감을 근데 위한 가장 거죠. 중요한 게 이제 사실 그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이게 보면은 옛날에 그 문재인 정부 시절 때는 인국공 사태 때 그럴 때 보면 맞아요. 인천국제국. 그리고 지금 MBC에서 공화국. 일어나고 있는 이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큰 틀에서 이게 접근을 하고 노동 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군으로 가지고 올 것인가. 뭐 지금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노사정 위원회든 뭐가 됐든 여야가 다 들어와야 되는 건데 나는 저기 초창기에도 문재인 정부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여야를 모으지를 않았어요. 노사정 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나하고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 장르 안에 무조건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예.
우리도 사실 실패했고 그 전 정부도 실패를 한 거죠. 근데 뭐 우리 윤인숙 전 의원님께서야 워낙에 경제학 쪽의 전문가이시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었을 때 모든 문제 기저에 깔린 건 사실 노동시장 문제인 건 맞아요. 제가 봐도 뭘 봐도 결국은 나중에는 노동 문제고 일자리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측은 사측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노측은 노측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항상 상대방의 선의만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너무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경제학 전문가인 우리 윤인숙 전 의원 같으신 분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그 고정관념에 쌓인 그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예. 이 콜드 케이스가 비록 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됐지만 예. 오늘 벌써 어느 신문의 사설에서 그거를 이렇게 따서 써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미생의 장그래군에 대한 얘기가 이 책에 나오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비정규직으로 일단 들어가서 계속 디딤돌이 되고 받침돌이 돼서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인데 지금 우리 김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국공 사태는 뭐냐면 예.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과 무조건 비정규직은 나쁜 거기 때문에 맞아요.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어요. 예.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얼어붙죠. 비정규직이 없으면 평생 무조건 직장. 그러니까 무조건 정규직으로 옮기고 아. 나면 그 저기 채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게 나중에 어떤 조정도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노동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되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비정규직 나쁜 거, 정규직 좋은 거.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비정규직으로 시작해도 어떤 차별적 대우 없이 단지 기간이 짧다는 것만 다를 뿐 그 처우를 계속 좋게 하려고 우리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끝났을 때 그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또는 정규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주는 거. 예. 그게 사실 글로벌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계 시장은 근데 우리는 매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 80년대 이후에 노동시장의 그 대립 속에서 굉장한 고정관념에 그러니까 아주 옛날의 대립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 거죠. 우당탕탕 그래서 쿵쾅쿵쾅. 그 쿵쾅쿵쾅 네. 우당탕탕 저는 지금 쿵쾅쿵쾅. 말씀해주신 부분에서도 동의되는 부분이 많은데 예. 이를테면 지금 저는 우리 사회가 약간 소세지 사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노동시장에 있다가 결국에 은퇴되는 나이에 있어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60세. 네, 나가야 되는데 예. 사실 나가면 죽는 길이거든요. 일정 부분의 기득권자들을 빼고는 예. 노동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 그럼 소세지는 부풀어 올 수밖에 없고 아하. 그럼 아래에서 그 소세지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예. 들어가려고 용을 쓰지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이를테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좀 옆으로 빠졌다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유연성 모델 그러면 이제 이 안정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약간의 해고당했을 때나 실패해도 되는. 예, 예. 그러면은 고용보험의 강화나 이런 것들을 좀 이 노사나 이런 좀 합의해내는 그런 모델들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 그게 예. 국가적 차원에서 좀 어렵다고 한다면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들을 지자체에 그냥 완전히 그냥 팍 줘가지고 어느 한 지자체가 여기는 완전히 노동 유연화 모델이야, 유형 안정화 모델이야라고 여기서 완전히 그 시도를 해보던가. 아. 네, 그러면 그 양대 노총을 죽여요. 자, 아니 지금 그 정도의 합의는 그 필요. 우리 네, 선생님 만들어내지 말씀하신 못하면. 거가 네.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사실 밖으로 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와중에 우리가 그 고용보험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취업 교육도 잘 시키고 좀 놀 수도 있고 예. 그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돈을 얼마나 받냐면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받는 돈이 뭐 최저임금 근로자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우리 노동시장의 위층에 있는 그 근로자들은 다 노조 아주 강성 노조들이죠. 이분들은 거의 억대 연봉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대차 이런 데는 억대 연봉이 넘지요, 근로자들이. 예. 자기가 만약에 거기서 잘리면 그럼 고용보험을 가서 받으면 자기 그 받던 수익의 한 20%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걸 60%라고 얘기하지만 예. 그게 저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를 안 해요. 그러니 죽기 살기 싸움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그 좋은 트라이앵글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곳을 손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근본적인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의 보호가 너무 강한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강성 노조들이 그렇게 계속 목소리를 강성으로 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두고는 사실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 이중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구멍을 내야 돼요. 그 조금이라도 구멍을 내는 게 뭐냐면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사무실에서 저렇게 오피스 빌런이지?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우리의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은 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저도 공공부문에서 일을 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게 법원으로 가면 사용자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경직된 게 아니라 그 윗부분. 그 부분이 너무 그 딱딱한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연공급제 같은 거 되게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엄청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제 친구들 회사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정말 빌런들이 많아요 회사에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도대체 어떤 생산성을 가지고 저 정도의 연봉을 받아가는 거지? 네,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계속 끝까지 살아남으면은 이들이 또 외치는 건 정년 연장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또 청년 세대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의 우리가 이 조정을 정치에서 해주지 못하면 사는 사람만 살고 정말 계속 나락으로 이 양극화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예. 아니요, 저는 우리 이동학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땐 두 분 다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아니 근데 지금 한판승부 시즌2가 훨씬 좋다. 도대체 그 두 사람들은 문제가 많았네요. 아니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아. 건강하게 하시는 건데 지금 그 얘기가 오늘 그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원장께서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정년 연장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년 연장이 아니라 이분 지금 우리 이동학 이동학 선생님 최고. 말씀하신 게 정년을 그대로 옮기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젊은이들한테 너무 큰 손해니까 이게 연공급 예. 때문에 너무 차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정년까지는 가더라도 좋은 직장만 정년이 있어요. 또 그나마 우리는 예. 85%는 정년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렇지. 50살 정도에 다 그만둬요. 알겠습니다. 근데 정년에 가면 거기서부터 월급은 새로 고침을 하고 같이 젊은이들하고 같이 시작해야 된다. 생산성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노동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단 여기 아, 노동 특집이에요. 저는 노동 얘기 좋아요. 너무 좋은데 특집으로 나중에 네, 또 네. 하고 우리 윤희숙 전 의원님이 여의도 연구원장이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여의도 연구원 1호 보고서로 네, 딥시크 대응 전략을 다룰 예정이다. 이런 네, 보고가 네, 보도가 네, 있었는데 요즘 또 딥시크 때문에 난리인데 뭐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겁니까? 아, 그 대책이 보고서는 있을까요? 예. 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 딥시크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우리 계속 중국은 우리보다 아직 한참 뒤야. 우리가 고급 기술은 그래도 좀 뒤야 이렇게 아니, 예. 우리가 좀 앞이라고 예. 생각했는데 굉장한 충격이었죠. 그 충격을 받았으면 우리를 점검하고 고칠 걸 고쳐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 중에 우리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 국회에서 예. 법을 정말 이상한 걸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질 관리가 안 돼요. 이상한 거 만들고 정부에서 법을 만들면 그 규제 영향 평가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아. 국회의원들이 그게 입법권을 뭐 침해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저걸 안 해서 네. 질 관리가 안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딥시크에 대한 우리의 제일 먼저의 점검은 도대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이미 발의된 법들을 한번 보자. 우리 국회가 지금 이런 글로벌 상황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아하. 그걸 보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지금 고도 프로페셔널이라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하루 8시간 꼭 적용해야 된다고 지금 주 민주당이 52시간? 주 52시간을 네. 좀 예외로 하자 이런 R&D 인력 예. 고소도 그리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경우에만 네. 이것도 못 풀어서 민주당이 버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딥시크를 따라가겠다고 하면 양원평이라는 그 개발자가 그 사장이 40살 사장이 중국 사람. 예. 네, 그 사람이 주 52시간만 일했겠냐고요. 일론 머스크는 뭐 맨날 모델 만들 때는 네. 100시간씩 일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걸 원하고 내가 이걸로 빨리 돈 벌어서 스탁옵션 받아서 40살에 은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길을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건강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는 너무 글로벌 스탠다드나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위기나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느낌이에요. 또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지나간 시대에 갇혀서 지금의 문제를 풀 생각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추경하자 막 이러는데 돈 추경 밀어 넣으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추경이 그걸로 답인가? 당장 딥시크는 해결이 안 되죠. 딥시크는 우리가 지금 쌓아온 문제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추경은 당장 네. 우리가 지난 작년 말에 민주당이 5조를 일단 감액을 했으니 네. 올해 추경이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워낙 내수가 나쁘니까 예. 내수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금 완전히 땡겨 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1, 4분기에
40%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때 25% 쓰다가 40% 쓰면 우리 재정에 약 100조를 땡겨 쓰겠다는 거예요. 1사분기에. 예. 그 100조를 땡겨 쓰면서도 아직도 그것이 그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 곳이 어디인지를 빨리 파악해서 저는 그거는 저 추경은 곧 시작될 것 같아요. 그 곳이라는 게 지금 여야정 회부체 이제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거기 앉아서 이 100조를 이빠이 아니 100조를 예, 많이- 한껏, 한껏 예. 땡겨 확 들어왔어요. 예.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는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한껏 땡겨 쓰면서도 그 온기가 예. 전해지지 않는 곳을 파악해서 그 여야정 협의체에서 계획을 세워야죠. 어떤 규모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예, 이게 우선순위 정해져야죠. 예, 잘 봐야 된다. 그 방금 뉴스 중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뉴스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지난해 이제 대통령이 야단의 예산 삭감 사례 중 하나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듣긴 했는데 오늘 헌재에서 이제 박춘석 경제수석이 이게 질문을 하니까 헌재에서 예, 예.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냐 질문하니까 금세계 최고 유전이라 불리는 남아프리카 가야나 유전보다 성공률 높을 거다라고 답했는데 오늘 또 산업부에서는 사실상 이 프로젝트 끝났다 실패로 끝났다 요 보도가 또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예 이런 아니 저는 산자부가 발표한 거 보고 왔는데 예, 예. 경제수석이 그걸 몰랐다는 건 모르고 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산자부가 지금 그 대통령실에 보고를 안 하는 모양이네요. 예 그런가 보네요. 속보로 나온 속보로 나와서 그래요. 예,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된 문제다. 예. 아니 저는 그거보다 그런 그 자원 개발에 대한 문제는 항상 리스크가 높고 그 리스크가 높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두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게 그 중간에 정보가 증가할 때마다 그 가능성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거를 욕하면 자원 개발 못 해요. 해외 우리가 저 자원 개발이라는 건 워낙에 예. 많이 두들겨 보고 빨리빨리 접고 이러는 거죠. 예. 한 4분 남았는데요. 아 그래요? 이제 시간 너무 짧게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니, 저 앞에서 미친 여자처럼 뛰어왔는데. 연장 방송 할까요, 저희? 예. 목동에서 누군가를 봤던 그 뛰어가는 사람이 바로 여의도 연구원장이셨군요. 아 참. 이제 지금 이제 조기 대선 상황을 또 많이 가정하시는 분이 많고. 아 저희는 그런 거 가정 안 하죠. 가정 안 이제. 합니까? 예, 예. 예.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시대 정신이나 정책 우선순위는 뭐라고 판단하시는? 아, 정책 우선순위요? 예,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 저는 지금 키워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유능해지지 않다입니다. 생산성이 위기예요. 생산성. 우리가 지금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모든 지표들은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삼성 현대만 걱정할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우리가 양극화 얘기하고 뭐 분배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건 되게 좋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생산성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안 했어요. 예. 그게 제가 아까 말한 모든 엘리트들이 광만 팔았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네. 이걸 다 같이 우리가 태클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생산성을 올려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처럼 번영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에너지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을 받쳐주는 이 통합의 에너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번영과 통합이에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그 세계가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국민들에게 신뢰성 있게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이 엘리트 그룹이 네. 좀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성해야 된다. KKK 이러지 말고. 그 생산성의 프로덕티비티 뭐 이 말씀인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기업이 일 잘해야 된다는 건데 그 정부가 어떻게 기업 더 일 잘하게 할 것이냐, AI 어떻게 더 잘 개발하게 할 것이냐 이 문제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지만 네. 그런 많은 시도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미 주어진 기업뿐만이 아니라 새로 들어올 사람들 젊은이들이 5만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올 때 한 가지가 성공하려면 1000가지 실패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려면 우리의 지금 규제 환경 자체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많은 거를 막고 그리고 기업이 뭘 하려고 하면 막고 이런 그 시스템이 가장 나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규제 중에서 가장 악성이고 글로벌 시스템에서 가장 좀 뒤처져 있다고 하는 게 바로 노동 규제예요. 아까 우리 두 선생님들이 막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우리 발목을 가장 세게 잡고 있는 거죠. 예, 한 1분 남았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국민의힘 영입 1순위인 것 같다. 지금 행보로 보면. 진심이라면. 진심이라면. 예. 진심이라면. 그리고 또 우클릭도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 왜 1순위라고 그랬냐면 그분이 지금 얘기하는 모든 내용을 국민의힘은 원래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가려고 하는 바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걸 봤을 때 그분의 그 전달력
그걸 봤을 때 영입 1순위다. 그랬더니 그 댓글에 누가 예. 사람들이 막 써놨더라고요. 예.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영입하라, 영입하라, 영입하라. 예. 그분들이 투표하실 것 같네요. 그냥 투표하면 끝나겠네요. 그럼 이제 통합이 되네. 쪽에서는 또 진정성 없다. 그 우클릭 행보 그렇게 비판하고. 아니, 예를 있거든요. 들면 본인이 이때까지 그렇게 자기의 커리어를 거의 건설해준 기본 기본소득 시리즈. 예. 그거 지금 포기하면서 왜 사과 안 해요? 저는 그런 게 진정성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로 계속 그렇게 10년 가까이 떠들면서 유명인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그거를 버릴 때는 예.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나 진짜 진정성 있다. 아. 그래서 지금 핑계라고 하는 게 이제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걸 포기한다고 하는데 예. 그분이 지난 대선 때 그랬거든요. 이건 분배 전략이 아니라 이 바보들아 이건 성장 전략이야 이랬거든요. 그럼 경제가 어려우면 더 해야지 왜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과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저렇게 막 얘기를 이렇게 뒤집으면 그러면 좀 있으면 또 뒤집겠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되게 뼈아픈 사과와 함께 제가 이거 여기 모질았는데 이제는 이런 엉뚱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진정성이 좀 느껴질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